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마치 나침반 없는 배처럼 방향 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헛된 대화와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시간, 그리고 마음속 깊이 자리한 두려움의 지배 아래 너무나도 오랫동안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리라 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방황하는 영혼에게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 합니다. 저에게 당신의 30일을 주십시오. 완벽한 비밀과 강철 같은 규율, 그리고 뜨거운 헌신으로 채워진 30일입니다. 그리하면 저는 당신을 과거 당신의 나약함을 알던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표류는 끝났습니다. 당신을 강하게 만들 새로운 등장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바다를 나침반 없이 수십 년간 헤매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남의 험담과 질투, 그리고 막연히 좋은 바람이 불어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소진해버립니다. 시간이라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볼 뿐입니다. 변화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 그 변화를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습관이 표류이고 그들의 언어가 표류이며 결국 그들의 삶 전체가 표류가 되어버립니다. 30일의 표류는 곧 30년의 표류로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 변화를 갈망하는 바로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분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잠시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야만 합니다. 당신을 좀먹는 무의미한 목소리들로부터, 정신을 흐트리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당신을 올가매는 비판의 사슬로부터 스스로 사라져야 합니다. 이 사라짐은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날을 건설하기 위한 30일간의 성스러운 헌신이자 서약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30일은 휴가가 아닙니다. 여가도 나태도 아닙니다. 이것은 치열한 노동이며 엄격한 질서입니다. 침묵을 힘으로 바꾸고 고독을 불꽃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인간이 강철처럼 단련되는 숨겨진 대장간입니다.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돌아올 것입니다. 한때 철강왕이라 불렸던 앤드루 카네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철이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전 그는 잠시 뒤로 물러나 거대한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소음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제국을 설계하기 위해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시켰습니다. 그의 후퇴는 나약함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산업을 지배할 목적을 가지고 돌아오기 위해 생각 속으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깊은 고독 속에서 유심과 슬픔, 그리고 중대한 결정들과 씨름했습니다. 그는 내면으로 파고들어 그 어떤 비판가도 흔들 수 없는 강인함을 길러냈습니다. 그의 외로움은 리더십의 자궁이었습니다. 기나긴 침묵 끝에 그는 흩어진 나라를 하나로 묶는 위대한 언어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은두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를 지탱해준 강철 척추가 되었습니다.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끈기를 비웃는 세상의 조롱을 무시한 채 작업실로 사라졌습니다. 실험실의 정막 속에서
그는 시간을 자신의 의지에 복종시켰습니다. 그의 사라짐 속에서 수세기의 어둠을 몰아낸 빛이 탄생했습니다. 그의 은둔이 인류의 계몽을 낳은 것입니다. 그는 사라짐을 선택했고 세상은 진보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표류하는 삶으로부터 물러나십시오.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을 향한 문을 닫으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보물처럼 지키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험담에 침묵하십시오. 비판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이들의 곁을 떠나십시오. 30일 동안 의무로부터가 아니라 혼란으로부터, 봉사로부터가 아니라 표류로부터 사라지십시오. 이 30일은 타인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친구들은 당신의 부재를 의아해할 것이고 비판가들은 뒤에서 수군거릴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판단으로부터 사라져 당신의 목적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소음으로부터 물러나 당신 자신의 명확한 목표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에 긋는 하나의 선언입니다. 이 서약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의 나약한 자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표류의 포로로 남는 것입니다. 30일간의 헌신적인 삶은 지난 30년의 표류가 묶어온 사슬을 끊어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겨낸다면 당신 자신조차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할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저를 따라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표류로부터 물러난다. 나는 30일을 나의 목적에 바친다. 나는 마음과 육체, 그리고 영혼이 새로워져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이 당신의 숨결이 될 때까지 속삭이십시오. 당신의 심장을 안정시킬 때까지 속삭이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것을 법칙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속삭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사라짐의 맹세입니다. 분명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표류라는 이름의 악마가 당신에게 속삭일 겁니다. 침묵은 어리석고 고독은 낭비이며 규율은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말입니다. 그를 거부하십시오. 당신의 맹세로 그를 침묵시키십시오. 다시 한번 반복하십시오. 나는 표류로부터 물러난다. 나는 30일을 나의 목적에 바친다. 나는 마음과 육체, 그리고 영혼이 새로워져 돌아올 것이다. 정말 30일이 나를 바꿀 수 있을까?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답합니다. 30일간의 명확함은 평생의 표류를 다시 설계할 것입니다. 30일간의 자기 통제는 새로운 습관을 새겨 넣을 것이며 30일간의 믿음은 새로운 인격을 심을 것입니다. 거대한 우주의 습관력이 당신의 명령에 복종할 것입니다. 30일은 새로운 운명의 기초를 놓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당신의 눈빛은 날카로워지고 당신의 언어는 간결해지며 당신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래된 습관들은 녹슨 새처럼 떨어져 나갈 것이고 오래된 두려움은 힘을 잃을 것이며 오래된 의심은 침묵할 것입니다. 당신의 나약함을 알던 이들은 당신의 강인함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사라져야 합니다. 30일 동안 규율 속으로, 질서 속으로, 그리고 당신의 목적 속으로 후퇴하십시오. 당신이 돌아왔을 때 세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세상이 당신을 비웃게 두십시오. 기다리게 두십시오. 이 30일 동안 당신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적에, 당신의 맹세에 속한 존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고하고 침착하게 저를 따라 말하십시오. 나는 표류로부터 물러난다.
나는 30일을 나의 목적에 바친다. 나는 마음과 육체, 그리고 영혼이 새로워져 돌아올 것이다. 이제 맹세는 선포되었고 길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라지라는 부름이 당신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당신은 응답하시겠습니까? 나침반 없이 사라지는 자는 지혜롭게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방황할 뿐입니다. 당신은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나태 속으로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목적 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30일을 안내할 나침반은 바로 당신이 직접 글로 쓴 명확한 주된 목표입니다. 마치 군인이 무기를 지니듯 선장이 지도를 지키듯 그 목표를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명확한 목표 없는 후퇴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공허함이 되고 고독의 나날은 떠도는 그림자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글로 명확히 하고 감정을 담아 읽으며 마음을 그 목표에 묶어둘 때 침묵하든 행동하든 모든 시간은 그 목표를 향해 쌓여갈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의 삶에서 증명된 6단계의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고 명료한 언어로 적으십시오. 둘째, 그것을 얻기 위해 당신이 기꺼이 지불할 대가를 명시하십시오. 셋째, 그것이 당신의 것이 될 정확한 날짜를 정하십시오. 넷째, 설령 불완전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즉시 시작하십시오. 다섯째, 이 선언문을 아침과 밤 불타는 감정을 실어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여섯째, 이 선언문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복종하는 자는 자신의 소망을 잠재의식이라는 토양에 심는 것과 같으며 그 소망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는 자는 영원히 표류의 노예로 남을 것입니다. 에드윈 반스는 부유하지도 유명하지도 특별한 배경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발명왕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명확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 열망을 가슴에 새기고 온몸의 세포가 그것을 믿을 때까지 되뇌었습니다. 그는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동등한 협력자로서 자신을 내보였습니다. 명확하고 불타는 열망이 그를 사람들이 불가능이라 부르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우러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보잘것없는 물건을 파는 작은 계산대 뒤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상점 체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미지를 마음에 고정시켰고 말했으며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계산대는 작았지만 그의 목표는 광대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의 이름은 명확함이 가진 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법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30일간의 명확함 속으로 물러나십시오. 당신의 목표를 적어 주머니에 넣고 책상 위에 두십시오. 잠에서 깨고 잠자리에 들 때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붙여 두십시오. 아침과 밤에 힘찬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고 혼자 있을 때는 속삭이십시오. 확신을 담아 말하십시오. 반복할 때마다 그것은 더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다와 같은 막연한 소망을 적지 마십시오. 그것은 표류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만큼의 보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법칙입니다. 모호한 목표는 에너지를 낭비하지만 명확한 목표는 에너지를 배가시킵니다. 30일 동안 세상에 다른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십시오. 저를 따라 말하십시오. 나는 명확하다. 나는 나의 목표를 선택했다. 나는 밤낮으로 그것을 품는다. 나는 이 30일을 오직 그것을 위해 산다.
이 말이 당신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질 때까지 속삭이십시오. 30일이 끝날 무렵 그들의 웃음은 사라지고 당신의 변화만이 남을 것입니다. 포드는 자동차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대중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에디슨은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빛을 만들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카네기는 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강철 제국을 건설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매일 아침 당신의 목표를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밤 그것을 다시 읽으며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매 순간 그것이 당신 안에서 불타오르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할 때 당신의 사라짐은 위대한 건설이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당신의 사라짐은 완전한 낭비일 뿐입니다. 이제 명령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당신의 목표를 쓰십시오. 잠들기 전에 그것을 읽으십시오. 즉시 시작하십시오. 지체는 표류이며 행동은 결단입니다. 30일 동안 당신은 침묵 속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마치 깊은 산사에 들어간 수행자처럼 오직 당신의 명확한 주된 목표의 목소리만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험담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며 비판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무익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혀는 통제될 것이고 당신의 말은 오직 당신의 목적에만 복무할 것입니다. 석유왕 록펠러는 엄청난 질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헛소문에 휘둘리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평온 속으로 물러나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제국을 건설한 세부 사항에 대한 통제력을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그의 힘은 소음이 아니라 의도적인 평온함에 있었습니다. 매일 침묵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왕이 왕자를 지키듯 그 시간을 사수하십시오. 이 시간에 당신의 목표를 성찰하고 메모하고 진행 상황을 검토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잡아당길 것입니다. 유혹의 문을 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굳게 닫아두십시오. 또한 당신의 말을 통제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하지 마십시오. 비판가들과 당신의 목표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무가치한 일에 말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모든 말은 당신을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만듭니다. 오직 전투를 위해서만 칼집에서 뽑는 검처럼 말을 아껴 사용하십시오. 이 30일 동안 당신의 말은 오직 당신의 목표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 말하십시오. 나는 나의 혀를 다스린다. 나는 나의 생각을 이끈다. 나는 침묵 속에 거하며 침묵은 나를 강하게 한다. 이 말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속삭이십시오. 침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을 때까지, 고독이 집처럼 느껴질 때까지 속삭이십시오. 침묵 속에서 당신은 명확함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해결책의 섬광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그 목소리들을 삼켜왔던 것입니다. 소음을 차단하면 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표류이지만 고독은 힘입니다. 외로움은 낭비이지만 고독은 건설입니다. 그 차이는 목적에 있습니다. 명확한 주된 목표와 함께라면 고독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동맹이 됩니다. 당신은 설명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변화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30일 동안 놓치는 잡담은 당신이 얻게 될 변화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링컨은 조롱을 견뎠지만 그의 침묵 속에서 수세기를 넘어 지속되는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에디슨은 모욕을 견뎠지만 그의 고독 속에서 세상을 밝힌 발명품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그들에게 지배력을 주었듯 당신의 침묵도 그럴 것입니다. 30일 동안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당신의 동료를 당신의 마스터마인드 동맹으로 선택된 자들로 제한하십시오. 그 외 모든 것으로부터 물러나십시오. 말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시간을 지키십시오. 이 침묵으로부터 당신은 확신의 목소리, 명령하는 목소리라는 새로운 목소리를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30일간의 사라짐은 잠을 자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알아온 가장 엄격한 질서입니다. 방향 없는 하루는 표류이며 계획 없는 하루는 낭비입니다. 이 30일 동안 매 시간은 군인처럼 명령에 따라 통제되어야 합니다. 매일 보호받는 1시간의 공부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호기심을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그저 책장을 넘기는 한가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명확한 주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지식에 대한 집중된 노동입니다. 매일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마음은 약해지지만 꾸준히 공급하면 예리하고 날카로우며 명령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하루는 또한 대가를 초과하는 서비스의 기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매일 당신이 받은 대가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한 행동 하나를 기록하십시오. 이것이 증가의 법칙입니다. 더 많이 주는 사람은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합니다. 최소한만 주는 사람은 해고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아무리 적더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매일 수입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액수보다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저축하는 습관은 힘과 질서,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길러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하루는 성찰과 확언으로 끝나야 합니다.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장부를 꺼내 당신의 추가 서비스, 저축, 공부를 기록하십시오. 당신의 명확한 주된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고 감정을 담아 확언을 속삭이십시오. 매일 밤의 이 의식은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리듬을 만듭니다. 반복되는 정체성은 운명이 됩니다. 저를 따라 말하십시오. 나는 나의 하루를 지배한다. 나는 내가 받는 대가보다 더 많이 봉사한다. 나는 지혜 안에서 성장하고 가치 안에서 성장한다. 이 말이 당신의 영혼에 자리 잡을 때까지, 당신의 본성이 될 때까지, 잠재의식이 법칙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속삭이십시오. 30일간의 반복은 그것을 당신의 존재 자체에 새겨 넣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당신의 질서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당신을 가혹하다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냥 두십시오. 그들의 표류는 그들의 약점이고 당신의 질서는 당신의 힘입니다. 그들은 흩어진 노력 속에 나날을 낭비하지만 당신은 집중된 힘 속에 당신의 나날을 모읍니다. 30일이 지나도 그들은 그대로일 것이나 당신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을 것입니다. 30일을 버티기 위해 당신은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전투는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표류하는 자아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두 가지 갑옷만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바로 결단력과 끈기입니다. 결단력은 후퇴할 길을 차단하고 끈기는 피로를 이겨내게 합니다. 이것들 없이는 맹세는 무너지지만 이것들과 함께라면 맹세는 지속됩니다.
결단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결입니다. 등 뒤에 다리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른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당신은 후퇴라는 길을 불태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해보겠다고 말하며 항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둡니다. 그들은 결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잠재의식의 실패를 허락하는 것이고, 나는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공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는 세상이 평범한 사람을 위해 저렴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한 가지 모델의 차를 몰게 될 것이라고 결단했습니다. 은행가들은 그를 비웃었고 경쟁자들은 의심했으며 기술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결정을 재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강철이 그의 비전에 복종할 때까지 끈기 있게 나아갔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빛이 있을 것이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는 수천 번의 실패에 직면했지만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만 번의 시도도 그의 결단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는 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마침내 세상은 그의 끈기로 빛났습니다. 30일 동안 당신은 단 한 번 결단하고 매일 끈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나는 결단했다고 선언하고 저녁에는 나는 인내했다고 선언하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재고하지 말고 후퇴하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 말하십시오. 나는 결단한다. 나는 인내한다. 나는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나는 정복할 때까지 견뎌낸다. 피로가 속삭일 때, 유혹이 부를 때, 비판가들이 비웃을 때, 당신이 그것을 믿을 때까지 말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그것을 진실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지치고 불안하며 다시 표류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악마가 당신을 다시 노예로 만들려는 속삭임입니다. 거부하십시오. 다시 말하십시오. 나는 결단한다. 나는 인내한다. 나는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나는 정복할 때까지 견뎌낸다. 모든 반복은 방패가 되고 모든 속삭임은 칼이 되며 모든 선언은 적을 물리칩니다. 일시적인 패배는 찾아올 것입니다. 계획이 실패하고 친구가 떠나고 한 시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실패라 부르지 말고 스승이라 부르십시오. 나는 배웠다고 말하고 다시 끈기 있게 나아가십시오. 유일한 진정한 실패는 항복이며 유일한 진정한 패배는 포기입니다. 다시 일어선다면 당신은 진 것이 아닙니다. 끈기는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후퇴만으로는 당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문을 닫고 침묵하고 시간을 지키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의 고독은 공허함이 될 뿐입니다. 알아볼 수 없는 존재로 돌아오기 위해 당신은 표류로부터 물러날 뿐만 아니라 신념을 심어야 합니다. 믿음은 변화의 생명선이며 잠재의식은 그것이 심어져야 할 밭입니다. 믿음은 우연이 아니라 경작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실린 말의 반복과 암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의심은 노력 없이 속삭이지만 믿음은 명령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법칙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당신의 명확한 목표를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고 느끼고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 자체가 확신으로 진동할 때까지 말입니다. 매일 아침과 밤 감정을 담아 당신의 주된 목표를 속삭이십시오. 의무감으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서 선포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함을 느끼십시오. 잠재의식은 현실과 생생한 상상의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현실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잠들기 전 매일 밤 반복하십시오. 나는 믿는다. 나는 본다. 나는 느낀다. 나는 행동한다. 나의 잠재의식은 나의 명령에 복종한다. 당신의 몸이 이완될 때까지, 졸음이 당신을 덮을 때까지, 그 말들이 꿈이 될 때까지 속삭이십시오. 잠재의식은 그것을 지시로 받아들이고 당신이 쉬는 동안 조용히 일할 것입니다. 30일의 끝에 당신은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시작했던 그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조차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때 방황했던 당신의 눈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한때 머뭇거렸던 당신의 목소리는 단호할 것이며, 한때 표류했던 당신의 습관은 질서가 잡혀 있을 것입니다. 옛 자아는 사라지고 새로운 자아가 설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자세에서 명확함의 무게를, 당신의 말에서 믿음의 울림을, 당신의 존재감에서 규율의 힘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표류하는 자가 아니라 당신 삶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험담의 포로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약점의 희생자가 아니라 강력한 습관으로 무장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다르게 돌아왔습니다. 알아볼 수 없게 돌아왔습니다. 마음과 육체, 그리고 영혼이 새로워져 돌아왔습니다. 저를 따라 말하십시오. 나는 표류로부터 물러나 힘을 가지고 돌아왔다. 나는 알아볼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새로워졌다. 나는 내 자신의 주인이다. 이 말이 의심의 여지없는 진실로 느껴질 때까지,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법칙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말하십시오. 그 순간 변화는 완성됩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표류는 끈기 있게 당신의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경계를 늦추고 습관을 버리고 확언을 잇는다면 표류는 다시 스며들 것입니다. 당신이 얻은 것을 지켜야 합니다.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을 일으켜 세운 법칙 안에서 매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한번 듣고 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표를 반복했듯이 이 말들을 반복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기억이 아니라 당신의 리듬이 되게 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맹세이자 법칙이 선포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사라짐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다르게, 강하게, 알아볼 수 없는 존재로 돌아오십시오. 친구들이 당신을 보고 경탄하게 하고, 적들이 당신을 보고 두려워하게 하며,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보고 믿게 하십시오. 과거의 당신은 사라졌습니다.